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2부가 좀 더 기대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저희 위원님들의 히든 종목이 방송 말미에 힌트가 나갈 예정입니다. 정말 이제는 잘 맞춰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치 백단이세요. 맞춰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세 가지 힌트만 가지고 내가 종목을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이실 것 같은데 노란톡 미리미리 들어와 계시면 정답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유소에 이제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찾아 떠납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해서 첫 번째 목적지는 강원도 원주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시크릿 강연회를 7월에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시크릿 원정대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샵 0082번으로 참여 의사 밝혀주시면 함께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유소 2부도 함께해 주시는 저희 위원님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박원재 위원님과 정재훈 위원님 다시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좀 쉬는 시간에 쉬고 오셨나요, 위원님들? 아, 예. 쉬고는 왔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잘 쉬었다고 하니까. 저거 잠깐 얘기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아, 자꾸 뭔데요? 끄고 그러세요. 패널에 이 왜요? 얘기를 일주일에 한 위원님? 번 나오는데. 왜요, 위원님? 뭔데요? 중요한 얘기 아니면 제가 중요한 컷합니다. 얘기예요. 뭔데요, 위원님? 시크릿 강연회가 네. 원주에서 가는데 참 이분 참 진짜 너무하시네. 엉뚱한 얘기 하실까 봐요. 이 시크릿 강연회를 가는 이유가 방송에서 하는 거랑 네.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저 궁금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이. 자,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오프라인 쪽이 다른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이게 이제 그 무료 강연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시청자들 직접 찾아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미리 먼저 다 선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매를 한 거예요. 저희가 서울경제에서 구매를 해놓고 신청하시는 분들만 한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참여하실 분들만 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했을 때의 차이점은 이게 전문가라고 해도 이렇게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방송에 노출을 못하는 그런 부득이하게 노출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프라인 쪽에서는 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마 요번에 하게 되면 제가 주식하면서 노하우를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은 평생.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주실 위원님들은 우리 정재훈 위원님과 이정수 위원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의 위원님께서 강원도 원주로 여러분들 찾으러 이제 직접 가신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들은 어떤 커플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시크릿 원정대까지도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여를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면 다음 그 다다음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2부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제 포트를 복구를 모두 시켜주셔가지고 개인 포트로 전환이 이번 주부터 됐었죠. 과연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박원재 위원님의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담겨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도 현재 6%대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넥스틴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13.59%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토지신탁도 현재 포트에 담겨 있네요. 네, 다음 종목들 보면 KB금융 그리고 코인테크, 아쉽게도 동성화인텍은 매수가 미도달로 담기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살펴봤고요. 정재훈 위원님의 포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 목표가에 일찍이 달성을 해서 저희가 입절을 했죠. 엑세스바이오 그리고 비트컴퓨터, HLB도 목표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가 훌쩍 넘는 지금 현재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비트컴퓨터가 26% 넘게 수익률이 나고 있네요. 그리고 현재 담겨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오리온홀딩스도 현재 담겨 있고요. 다음 종목들 보면 현대엘리베이도 담겨 있고 한라홀딩스도 수익률이 9.52% 나고 있고요. 아난티와 보령제약까지 담겨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종목들을 좀 봤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리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제 기억에 맞다면 정재훈 의원님 뭔가를 추가 매수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근데요, 매수가가 들어오지 않은 이거는 건가? 진짜 콩떡 PD한테 이거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될 얘기예요. 예.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바꿨단 말이에요. 네네.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마 다른 출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했을 때 안전마진을 깔아둘 수 있는 거, 배당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의 구성을 몇 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이렇게 포트를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 추가 매수의 비중을 늘릴 그럴 부분들도 했었고. 네네네. 기억이 나네요.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다음 주에 돼갖고 이제 오늘 출연하니까 바뀌었어요. 이건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면 만약에 수익률 게임을 한다면 이런 큰 종목, 무거운 종목군들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내 성향이 아니지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 계신 아마 박 의원님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 지금 제 포트에서는 테마성 종목군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굵직한 종목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오리온홀딩스라든가 아니면 한라홀딩스라든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당이 좀 제법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은 아마 수익률 게임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뺄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또 수익률이 좀 저조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종목 교체를 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계속 시청하다 보면 아마 어떤 취지로 포트를 구성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아마 기본적으로 뭐 정말 막 이상한 종목, 뭐 얄궂은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정재훈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포트폴리오를 보고 종목에 대해서 AS를 좀 하거나 바꾸고 싶은 점이나 아니면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달고 싶은 점이 있으실까요, 두 분? 뭐 이 종목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라든지 이 종목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 아마 제일 궁금한 게 손실이 제일 큰 그럴 수 종목이 있죠. 예. 할 거예요. 아마 보면 아난티가 손실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봐야 될 부분들이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았어요. 10,000원 정도 때 아마 6월 달에 편입을 했다가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았어요. 네. 그랬던 부분들은 일단 포트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중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감안을 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뭐 추가 매수나 뭐 이런 부분 비중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얼추 많이 빠졌어요. 얼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밀리거나 뭐 과도하게 밀리거나 그러한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가 보령제약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질문이 안 그래도 들어왔네요.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유무상증자가 권리락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수정 주가로 좀 적용이 좀 됐던 그런 사항들인데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괜찮아요.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고 자회사에 대한 상장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도 충분히 순환매가 다시 한번 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약간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큰 무리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무상증자, 무상증자는 받을 거고 유상증자도 저는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받아보셔가지고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유상증자를 좀 받아보자. 그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령제약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 부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원재 위원님은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시청자분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네요. 나 모든 왜냐하면 종목을, 예. 뭐 제가 드리는 종목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업종 대표주나 시장의 이제 중심을 끌고 갈 만한, 가지고 갈 만한 종목들을 갖고 가기 때문에 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간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끌고 가는데 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수익률이 좀 형편없습니다. 마이너스 난 것도 많고.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 많이 난 걸로 보면 넥스틴이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9%고 KB금융이 마이너스 9%고 한국토지신탁이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도 뭐 현대제철도 수익이 제법 많이 났다가 네. 거의 뭐 보합에 와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대제철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아마 진작 들어갔다가 아마 들어간 가격이 38,000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마 63,000원까지 갔으면 이게 제법 수익이 났었을 텐데 이제 아마 목표가를 65,000원 줬었나 살짝 몸에 가서 밀렸는데 철강업황이 요새 경기 민감주의 대표가 돼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시크리컬이기 때문에 더는 수요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고 중국에서 원자재가 통제하면서 가격을 잡기 때문에 아마 이 이익이 제대로 이익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현대제철이 아마 지금 시가총액이 6조 6천억이 돼 있어요. 아마 올해 이익단 추정되는 게 1조 6천억이니까 퍼밸류로 아마 7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아마 최근에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 얘기를 하면서 철강업황이 뭐 1조 5천억을 손실이 난다. 뭐 이러면서 뉴스에 또 나왔죠. 그러면 철강은 유럽에 이제 수출을 못 할까요? 국내에서 유럽에 수출하는 경우는 뭐 딱 하나입니다. 그 무거운 걸 유럽까지 왜 갖다 놓겠습니까? 자동차 공장이 유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강판을 국내에 나와 있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유럽 공장에 납품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탄소 국경세를 매겨서 비용이 들죠. 그럼 그 비용을 철강사가 전가하지 않을까요? 그걸 비용 드니까 나는 내가 손해보고 수출할 철강사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모든 기업의 분석은 아주 간단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매출은 가격 곱하기 Q입니다. 총량 곱하기 가격이 매출액이죠. 여기서 코스트를 빼면은 이게 영업이익이 됩니다. 자, 가격이 계속적으로 열연 가격이 쭉 올라왔죠. 말도 안 되게 폭등을 했는데 지금 원목 가구나 이런 거는 그 올라간 거에 반토막이 나 있어요. 열연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추적하시나요? 열연 가격은 반토막 아닙니다. 고공돼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유지되고 있죠. 아마 열연 가격이 지금 톤당 국내 가격으로 한 130만 원 수준, 중국에서 한 110만 원 수준, 미국에서는 지금 2,000불이 넘었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조만간 인프라 투자안이 통과가 되면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철강은 그동안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 공급량의 55%를 중국이 그동안 생산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ESG 협정에 중국도 동참을 하면서 서쪽이 무슨 성이죠? 그쪽 지역의 감축이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고 올해는 감축을 한다랍니다. 중국의 철강사 가동률이 지금 65%에서 8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름철은 전통적으로 철강의 비수기입니다. 수요가 잠시 쉬어요. 장마철이기도 하고 우기에 닥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죠. 철강의 전방 산업은 대체적으로 자동차 산업과 후판을 하고 있는 조선 산업,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기계 이 정도 산업이 됩니다. 전방 산업 4개가 전부 호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측치로 철강 수요가 한 5% 정도 늘어나는 걸로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계획대로 감산을 한다면 철강 쇼티지가 납니다. 지금도 쇼티지예요. 얼마 전까지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못 구해서 건설을 못한다는, 더 이상 공사를 못해서 중단한다는 뉴스 도배된 거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뉴스 플로어 따라가는 거하고 실체, 기업의 실체하고는 많이 차이 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주식은 주가만 보고 따라갑니다. 현대제철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훼손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유입니다. 그럼 언제 올라가나요? 주가를 맞추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주가가 언제 올라갈지는 어떤 투자자도 모릅니다. 다만 이 기업의 투자 아이디어가 살아있고 지금 추정치대로 이익이 나오고 이런 게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지금 주가가 싸냐 비싸냐. 자, 6조 6천억의 시가총액을 하는 기업이 올해 1조 6천억의 영업이익이 난다면 싼 주식인가요? 비싼 주식인가요? 이런 걸 물으면서 투자를 해나가시면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때가 되면 기업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갑니다. 그걸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가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현대제철 주가 단 100원도 못 올립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의 내재된 가치와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반영된 거라는 걸 믿는 게, 그래서 이 종목에 몰빵 안 하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내가 투자할 만한 비중을 놓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안 들어가고 분할 매수를 하고. 이게 전략입니다. 투자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시장이 정말 금융위기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내 계좌가 치명적으로 다치는 일은 여간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내 계좌가 복리로 올라갑니다.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 게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거를 한번 믿고 한번 투자를 해 보셨으면. 자, 넥스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넥스틴이라는 기업은 신생 기업이에요. 수입 대체품이고요. 아마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기술주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웨이퍼를 이제 그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의 이제 디펙트를 좀 찾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에 있는 미국의 KLA사나 일본의 이제 회사들이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는데, 국내의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이제 3D 장비로 해서 티솜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비를 가지고 그들도 못한 거를 이제 기술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효율이 좋아. 야, 그러면 이제 한번 써봐라 해서 삼성에 들어가서 납품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추정치를 보면 놀랍습니다. 작년에 490억 매출에 180억 이익인데 올해 추정치가 840억에 273억이에요. 내년도 추정치가 1,400억에 500억으로 늘어납니다.
후년도에 2천억에 744억.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추정을 해놨는데 애널이 이런 추정치를 넣을 때는 그냥 넣지 않습니다. 직업적으로 이걸 하는 사람들이고요. 기업 탐방을 가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게 이럴 만한 성장성을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보통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이렇게 매출이 100%씩 올라가는 기업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을 찾았다면은 굉장히 환호를 질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기업 만나기가 1년 정말 열심히 뒤져서 이렇게 100%씩 증가하는 기업은 정말 열대 개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딱 만나면 좀 흥분해야 돼요. 이야, 내가 드디어 하나 찾았구나. 그래서 귀하게 봐야 됩니다. 넥스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5,700억이니까 작년 실적 대비해서는 좀 밸류가 높다 싶고 올해 실적만 봐도 좀 20배수니까 싸다 이런 말은 못 하겠는데 내년도 실적 땡겨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 10배수 초반이면 이러면 좀 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이거는 제법 성장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 종목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 내에서 혹시나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 위원님들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롭게 또 변화를 줄 것이기 때문에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종목 진품 명품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종목 진품 명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종목을 우리 위원님들이 감정서를 새롭게 좀 써드리는 시간인데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떤 종목들이 도착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 기아, 그리고 서진시스템, 한솔홀딩스, 탑엔지니어링 이름이 올라왔고요. 다음 종목들도 보면 유니테스트, 이오테크닉스, 뉴파워 프라즈마, 그리고 PSK, 한전기술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올라왔는데 자, 과연 오늘 첫 번째 감정을 받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보시죠. 네, 기아네요. 네, 잠정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 자명한 기업인데 주가가 좀 잘 가고 있지 않아서 답답하다라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기아 어떤 분이 봐주실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동차 업종이 작년 연말에 이제 대형주가 되게 똑같은 흐름입니다만 작년 연말에 정말 신났어요. 그러니까 싱싱 달렸어요. 뭐 그냥 네. 이렇게만 하면 뭐 금방 빌딩 사는데 네. 그죠? 이렇게 올랐어요.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300%. 이런 대형주가 300%로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되나요, 조문관님? 행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 대형주는요, 이렇게 마이너 그룹, 이렇게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언더에서는 네. 짧은 시간에 그냥 몇 배 올라가는 게 가능해요. 근데 대형주는 몇 배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물리적으로 너무 무겁잖아요. 300만 대 팔던 차가 600만 대 팔 수 있나요? 그럼 저도 차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작용 반작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는 게 답답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버슈팅이 됐어요. 대형주 치고 300%가 올랐는데 호재가 많아요. 미국에서 라인업이 잘 돼갖고 무슨 서브 대응 잘 돼가지고 텔 뭡니까 미국에서 잘 팔리는 차. 테슬라요? 네. 예, 이름이 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뭐 이름이 뻗뜩뻗뜩 안 떠오르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합산으로 해서 10만 대가 넘기면서 전기차 제형도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스토리가 좋아요. 자동차 회사가. 근데 왜 안 가요? 작년에 다 갔어요. 그래서 주식의 파동 원리는 300% 올랐어요. 최소한 반년 내지 한 1년 가까이 긴달해서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횡보는 힘을 모으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횡보하는 구간 동안 실적이 쌓이죠. 그러면 이제 기아차를 보면은 35조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올해 추정치가 한 영업이익이 5조, 당기순이익이 4조 3천억 해서 8배예요. 8배를 비싸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내연기관차는 그냥 시크리컬의 대표, 그러니까 성장이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10배수 안쪽에 이런 그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렇게 보면은 과거 대비하면은 현대차나 기아차나 굉장히 좀 밸류 상단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지금 산업계의 태풍의 눈이지 않습니까? 바뀌잖아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기차는 그 다음에 뭘로 가죠? 자율주행. 그래서 현대차가 로봇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무엇을 하죠? 그 로봇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차세대 성장 산업을 준비하죠. UAM도 준비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그냥 반복해서 같은 제품을 파는 시크리컬은 아니죠. 성장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밸류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은 시장이 그 평가를 안 해주니까 박한 평가를 받는데 시장의 평가라는 건 미인 대회와 같아서 어느 날 또 이쁘게 보인다고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자동차의 횡보 구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평가받을 시간이 올 걸로 봅니다. 네. 그러면 감정가는 얼마 정도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될까요, 전문가님? 감정가를 얼마를 썼는지 내가 지금 앞자리가 두 번 바뀐 것 같아요. 10만 원을 써놨군요. 예. 왜냐면 직전 고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뚫으면 이거 맞고 네. 떨어지기보다 아마 뚫을 확률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고 잠정적으로 목표가 10만 원 잡고 가시면은 언젠가는 갈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감정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함께 보시죠. 네, 기아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정가 10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네,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반도체 쇼티지는 결국 해결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감정을 받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네, 5G 관련주 서진 시스템인데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예, 네,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5G 쪽 섹터가 작년에는 참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겼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 부분들을 더 높게 했던 거는 이제 증권사 쪽에 있어의 리포트, 이 성장에 대한 폭이 상당히 좀 클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네, 괜찮으시죠? 목이 정말? 메어서 그러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투자에 대한 그 부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년에 실적이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할 거고 올해도 넘어설 거고 계속 그 고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었었는데 작년을 대비해서 이제 비교해서 상당히 실적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5G 종목군들에 대비해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KMW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거의 9만 원대 있던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밀려내렸으니까 저가 기준으로 따져보면 거의 50% 가까이 빠졌던 그런 상황들인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5만 7천 원대에 있었던 그 주가가 저가를 대비한 30%가 조금 넘게 밀렸어요.
올해는 이제 실적이 좀 서서히 올해부터는 실적이 좀 서서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예요. 5G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계속 꾸준하게 좀 진행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서진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영역의 다각화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주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만 잠깐 좀 사업 보고서를 좀 볼 필요성은 있어요. 서진 시스템의 분기 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전환사채 발행한 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2,200억입니다. 2,200억, 억, 10억, 100억, 1,000억. 예. 2,2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이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한 상황들이고,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올해 이미 이 290억, 이 870억 정도는 올해부터 추가 상장,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 내년 1분기 때부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 940억 정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갚아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콜옵션을 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줄여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전환가액 자체를 좀 보게 되면 29,000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가는 43,000원대죠. 이 물량이 희석 효과를 좀 본다라면 밸류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29,000원에 있다라면, 만약에 이 회사가 주식으로 좀 전환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시세 차익을 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실적에 있어서는 서서히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는 나올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좀 잡아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계적으로 좀 밟아서 올라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1차적으로 좀 본다라면 한 48,000원짜리대, 이 자리대가 1차적인 단기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대가 넘어서야 그 다음 자리대가 이제 55,000원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뭐 한 7,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그 가격을 두고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은 한 48,000원대 정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는, 재작년에 서진 시스템을 갔을 때의 그 요처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서진 시스템 쪽의 사업, 이 통신 쪽에 있는 그 사업 부분들도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플러스 알파적인 거를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 플러스 알파적인 게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이 매출, 이 파이가 얼마만큼 커지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실적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라는 그 얘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이 매출 부분들, 그게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하는지 그걸 좀 지켜볼 수 있는 거, 그게 또 한 가지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5G 쪽에서의 투자 부분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전기차 쪽에서의 매출 파이도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채 물량에 있어서의 희석, 추가 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크게 잡는 것보다는 계단을 주고 가격을 좀 두고서 맞춰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참 5G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좀 단계적인 전략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서진 시스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정재훈 위원님께서 봐주신 서진 시스템 감정가는 48,000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5G 투자로 인한 실적 증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위원님들이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들어볼 시간인데요. 박원재 위원님과 정재훈 위원님이 오늘도 좋은 종목을 각각 준비를 해 주셨으니까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첫 번째 힌트 뭘까요? 미국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미국 인프라 투자요? 네, 뭐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난리 나지 않았나요? 인프라 투자. 그죠, 해야 투자하겠다고. 그거 어떻게 됐죠? 그러게요, 조용하네요. 네. 네. 자꾸 투자자는 이렇게 까먹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는지. 하겠다고 한 것만 기억나네요. 지금 공화당하고 협상 중이에요. 금액 대폭 삭감해서. 어.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까 뭐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안 할 수 있을까요?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거 안 하면 있으니까. 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좀 편치 않을 것 같죠? 예. 남의 나라지만. 네. 그거 해야 됩니다. 네. 그거 하면 수혜받을 종목이에요. 아, 그러면 경기 민감주라고 조금 좁혀. 그렇죠. 굳이 따진다면 네. 민감하죠. 민감하고. 센서티브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반응이죠? 예, 네. 자 그럼 정재훈 의원님도 종목이 있으실 텐데 첫 번째 포인트 뭘까요? 이거를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싶은데요. 일자리 창출의 수혜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 이게 창출이요?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우리나라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좀 없어지고 있어요. 시덥지 않은 일자리만 좀 많은 무슨 소리세요, 정?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은 그래요. 예.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이 그렇죠. 중요한데. 너무 그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건축과 토목 쪽이에요. 그렇죠. 그쪽이 SOC 쪽, 네. 네, 그쪽이 좀 상당 부분들 일자리를 좀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내년도에 정부 정책이 좀 될 수도 있어 보여요. 제 판단에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사람이네 HR 뭐 얘기 택도 없는 얘기고요. 일단은 어찌됐든 첫 번째 포인트는 일자리 창출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아무래도 정부 정책적으로 이 방향성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이 닮은 듯 안 닮은 듯 이렇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는데 자 박원재 위원님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럼 뭘까요? 순서가 빨리 돌아오는군요. 아 그럼요. 예, 저희 잠깐 딴 숨가쁩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데 그 틈새를 노리고 돌아오세요, 전문가님. 네. 산업 차량 부분을 최근에 인수했어요. 네. 계열사에서. 산업 차량 부분이요? 예, 이게 산업 차량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네. 기계차, 지게차다. 이렇게 아, 보시면. 지게차. 네. 왜냐면 산업 현장에서 쓰는 차, 아. 지게차. 지게차 없으면 물류 창고 이런 데서 물건을 못 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열사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게 아마 성장 동력이 될 확률이 좀 있어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좀 연결이 되네요. 국내 점유율이 한 52% 되는데 이게 글로벌리로 가면은 이게 한 2.5%밖에 안 돼서 항상 확장성에 있어서 얼마나 열려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글로벌리로 2.5% 마켓이면 뻗어갈 길이 좀 많아 보이죠. 본업 외에 본업도 좋은데 네. 이게 확장성까지 좀 열려서 이 금상이 첨하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확장성 부분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재훈 의원님 두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예.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순서가 빠릅니다. 네, 집중해 주세요. 상당히 빠르네요.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느냐고 바쁘죠.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그 포인트를 보게 되면 토목 쪽하고 건설 쪽에 있어서의 이 수주라든가 이런 물량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토목 쪽 사업도 하고 있고 건축 쪽 사업도 하고 있어요. 건축 쪽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SOC 사업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적으로 좀 보게 되면 요번에 얼마 전이지만 고속도로 지하 얘기 좀 나왔었죠.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 얘기도 좀 나왔었고 뭐 거기서 뭐 그 용산 쪽이었나요? 그쪽에서 지하로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철도 쪽에 있어서는 달빛 내륙철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달빛이요? 달빛 내륙철도. 아, 네. 감성적이네요. 이름이.
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다시 들어보니. 네. 광주 이 호남 쪽에서 경상도 대구를 연결하는 네. 그런 철도 구축망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중간에 큰 산을 뚫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이 자금이 좀 투여가 될 거예요. 시멘트 어마어마하게 쓸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 그 SOC 쪽 사업에 있어서 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대선에 있죠. 지금 이제 포커스는 대선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수혜주고 대규모 SOC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내년 대선까지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종목에 대해서 좀 포위망이 좁혀지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원재 위원님 마지막 투자 포인트 뭘까요? 북미에서 이게 로더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주택 개입. 북미에는 아파트 문화라기보다도 이제 단독주택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뭐 이 굴삭기 이런 거보다는 아주 작은 아담한 이런 장비들이 많이 동원되는데 뭐 페로다, 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아주 강자입니다. 끝인가요, 전문가님? 네.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아, 그래요? 모르시는 분은 더 알려줘도 몰라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면 그냥 뭘 얘기해도 모를 거다. 투자 포인트 3가지를 다 던져드렸습니다. 아까 저희 박원재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해야 되는 이유 3가지만 떠올릴 수 있으면 투자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히든 종목도 3가지 투자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네.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재훈 의원님 마지막 포인트 뭘까요? 어이씨, 마지막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어떤 이야기 하는데요? 네. 정부 정책 수혜주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이거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게 네. 이미 앞에서 다 앞서 말한 걸 약간 써머리하는 느낌밖에 그렇죠. 안 되지 않나요? 네. 다른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셨어야죠. 정부 정책 수혜주예요. 아니, 정부 정책 수혜주긴 한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일자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SOC고. 그렇죠. 이게 원래 그 뇌피셜 몰라요? 뇌피셜, 제 뇌피셜. 네, 제 뇌피셜 얘기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트를 보면 요 녀석은 끼가 있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하시죠. 네, 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차트가 이제 올라가면 급등 나고 막 그런 모양새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언제냐 이게 전 대통령 때 네. 그때 테마로 어마무시하게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토목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라든가 이렇게 부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다시 토목 쪽에 SOC 쪽에 있어서 투자를 좀 많이 진행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그쪽에 있어서의 테마성 흐름들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이 테마주라는 것들을 할 때는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걸 그렇죠. 따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는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테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서서히 물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잠깐의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잠깐의 움직임이 나오다가 다시 이제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충분히 흐름들이 이 종목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가 뭐 물론 이제 내년도에 대선이 있으니까 어떤 후보가 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할 부분들이지만 거기에서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주가의 흐름들은 아무래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기본적인 밸류적인 측면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결코 싼 주식은 아니에요. 결코 싼 주식은 아닌 그런 부분들이지만 네. 테마성 흐름들을 좀 충분히 탈 수가 있다. 그리고 월봉을 보게 되면 이 회사의 월봉을 보면 정배열이에요. 정배열권역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증시 격언에 네. 10년 바닥이면 대세 상승이라고. 네. 진짜요? 아니요, 아니 못 믿는 건 아니, 아닌데. 비웃으실 것 같은데. 비웃다뇨. 저 뭔가 나중에 큰일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멀봉으로 10년 바닥이면 네. 대세 상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 적어뒀습니다 지금. 네. 적어놔요. 예. 네. 10년 카톡방에 제가 바닥이면? 따로 이렇게 얘기해드릴 테니까. 예. 근데 거기 이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충분히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유심히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알겠습니다. 두 분의 투자 포인트 3가지씩 모두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노란톡 통해서 들어오시면 정확하게 종목명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죠. 문자로 박원재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정재훈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각각 기대 수익률 얼마나 보고 계신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박원재 의원님 몇 % 보십니까? 20%입니다. 네, 정재훈 의원님은요? 근데요 이게 이것도 콩톡 PD님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뭐가 중요한데요? 수익률 게임인데 그렇지 않나요? 네. 30%다라고 하게 되면 그 30%가 고점을 치고 빠지나요?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목표 수익률은 더 커요. 더 큰데 방송에서 목표가를 잘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지나간 얘기인데 예전에 강연회에서 네. 어떤 종목 이제 투자 노하우 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뭔가 있었냐면 이 종목의 그때 당시에 주가가 한 7,000원대였었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의 목표가가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 있게 보세요. 14,900원에서 안 파셨다는 그 14,950원. 14,950원을 전문가님 해주셨던 찍고서 빠졌는데 15,000원이 안 가서 그 어머니가 안 파셨어요. 그 다음에 강연회 때 또 오셨어요. 그 종목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럴 수 있죠. 그냥 파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모자랄 수도 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원고에 좀 적은 수익률은 네. 30% 정도 적어놨어요. 알겠습니다. 30%까지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2부도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노란톡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뜬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오늘 오후 6시 기준 1,400명이 또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건강 꼭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